안녕하세요. 도쿄 왕자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엄청 유명한 투자가가 TV에도 자주 나오던 엄청 유명한 투자가가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격증도 없이 전문가인 척 하던 사람이 걸린 기사도 있었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당연히 전문가들 의견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입만 터는 사람은 극혐을 하는 거죠. TV나 유튜브에 보면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절대 비법을 찾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박 비법이 있으면 왜 유튜브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수능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명문대 가기 위해서죠. 왜 명문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까? 바로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죠. 대기업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것,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해서 돈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100억을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투자의 고수들이 있고 자기가 쉽게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수능도 대학도 회사 생활도 안 해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큼의 월급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학원에 차려서 투자 강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몇 단계 걸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이 수능 강사들만 해도 일타가 되면 100억을 버는데, 이런 단계 다 건너뛰고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면, 그런 방법 알려주는 학원 차린다면 몇백억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하고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걸까요? 결국 돈이 목적인데 돈을 벌게 해준다면 수능 일타 강사보다도 몇 배는 더 되는 연봉 받고 학원 차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격증 사칭한 사람이나 수사를 받는 그 사람이나 다들 자기가 전문가라고 책을 썼습니다. 특히나 수사를 받는 그 사람 서점에 책을 몇 달에 한 번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왜 그걸 싫어하게 보냐면, 진짜 바쁜 사람이라면, 투자를 그렇게 잘해서 투자로 바쁜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주 책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TV나 유튜브에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급은 돼야지 그런 장담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푸틴이 몰빵을 하고 나서 바로 푸틴이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 주식은 오를 겁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바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무조건 수소차에 몰빵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그때서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때서야 확신에 차서 장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 같은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어지간한 사람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장담을 하려면 그렇게 실력이 있다 그러면 반년 정도는, 최소 반년 정도 이상의 실거래 내역은 까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이 추천한 종목을 실제로 매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미디어에서 투자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그냥 가수가 노래를 부르듯이 아니면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투자라는 컨텐츠로 그냥 인기를 끄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저 광고나 방송 출연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해서 돈을 땡기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청자에게 맞춤형 강좌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면 또는 증권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유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긍정을 먼저 말하면 부정 효과가 크고, 부정을 먼저 말하면 긍정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토끼 왕자는 못생겼지만 착해라고 얘기하면 착한 게 강조가 되는 거고, 토끼 왕자는 착하지만 못생겨서라고 얘기하면 못생긴 게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입맛에 맞게 또는 청자의 입맛에 맞게 다르게 해석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라면 또는 주식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당분간 주식 쉬세요, 지금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급락장에서 현금 들고 관망하세요,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정도는 반등을 줄 때 그때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증권 거래를 유도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주식하지 마세요, 당분간 떠나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업계에서 욕을 먹는 거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엄청나지만 뭐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고 당국도 잡으려고 하니까 슬슬 매수를 생각해볼 타이밍입니다, 같은 멘트를 치는 거죠.
못됐습니다. 저대로 사지 마세요 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쟁이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차트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차트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무너진 과정에서 퇴방글을 보면 그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30K를 지지 못하며 25K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5K가 무너지면 20K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꼭 보라고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맞지 않았냐는 식으로 중계를 하고서 잘난 척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후 중계가 아니라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30K가 깨지고 25K가 깨지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코인마켓만 들어가봐도 잘 알 수 있고 네이버 뉴스면 들어가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사들이 바로바로 올려주는 거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사전에 미리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아무도 미디어에선 대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죠. 왜? 자기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폼을 잡아야지만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측은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했었는데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가오가 떨어지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려하기 때문에 항상 예측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인플레 우려 선반영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이야. 아, 그거 인플레가 정점이 아직 안 지났다는 심리가 강한 탓에 잠시 하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후 방송이나 하는 거죠. 최근 부동산도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외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주구장창 20년째 하락을 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이건 일시적이다, 하락한다, 두고 봐라 같은 소리를 하면서 20년을 버틴 거고 드디어 이제 들어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맞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실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인기도 많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야 이제라 손절해라 니 큰일 났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야 이제 하라는 거기 다 끝났고 조금만 지켜보면 다시 반등을 할 거야. 이제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기업은 또 좋은 기업이니까 좀 더 가져가 봐. 이런 달콤한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 지난 부동산 폭등 시기에 집을 안 샀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잘했다. 지금은 집사람 바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도박꾼이야. 투기꾼들이고 곧 빠질 거니까 나중에 걔들 후회할 거야. 네가 옳다. 이런 말일 겁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감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지르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속도 없는 거죠. 실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달콤한 말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실전적인 정보인 거죠. 차라리 팩트를 말해줘서 이제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얘기겠죠. 그런데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은 청자를 위한다기보다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기에만 바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또 한 명의 핫한 주식 패널은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는 한 주식 패널은 책도 많이 썼던 그 사람은 아줌마들이 뭐 반찬까지 싸서 가져다 정도의 팬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찍어준 종목마다 모두 폭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슬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달리죠.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냐, 아직도 찍어주는 것마다 다 하락하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곧 오를 거라 희망 하나로 정말 아이돌 좋아하는 팬들처럼 그냥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자기의 주관과 확고한 매매 원칙 같은 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남들이 대신 떠먹여 주는 것도 아니죠. 바꿔 말해서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다니는 얘기만 믿다가는 아주 확실한 확률로 돈을 못 벌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달콤한 얘기만을 쫓는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